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어디에도 없는 것 같습니다. 나이가 30살 정도 될 때까지 많은 사람들을 만나봐 왔었지만 어딘가 결점이 있는 사람들 뿐이었죠. 이런 저의 생각을 더욱 확신케 한 일이 얼마 전에 있었는데, 완벽해 보이던 남자친구는 물론 예비 시모까지도 위선적인 모습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은 일이었습니다. 그런 위선자들의 실체를 폭로하고 인생을 나락으로 떨어지게 만든 사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오빠, 어머님이 아직도 나 많이 반대하시는 거야? 저번에 한번 뵀을 때 내 성격이며 직업이며 많이 안 좋은 것 같다면서 직설적으로 말씀하시길래 나 정말 깜짝 놀랐잖아. 엄마가 말은 그렇게 했어도 사람이 깐깐해서 그렇지 속정은 깊은 사람이야. 너 그렇게 보내고 나서 기분이 안 좋았는지 하루 종일 우울해 하시더라고. 내가 프리랜서로 그림 그리는 일하고 있으니까 반대하시는 거잖아. 회사 취직하면 어머님도 나 조금은 달리 보시려나? 프리랜서라고 해봤자 불안정한 것도 없잖아. 오히려 남들보다 시간도 많이 남고 여가 활동도 즐기면서 원하는 만큼 버는 네가 난 부러울 때가 많은데, 아무리 대기업 다녀봤자 시간 쫓기고 인생도 제대로 못 누리면 의미 없는 거고. 어머님이 오빠를 너무 잘 키우셔서 그래. 성격 좋지, 몸도 좋지, 얼굴도 잘생겼지. 뭐 하나 빠지는 곳 하나 없는 사람이잖아. 에이, 너무 날 띄워준다. 엄마가 나 자랑하는 거야 부모니까 어쩔 수 없는 거지만 너까지 그럴 필요 없어. 아니야, 오빠는 내 인생에서 정말 처음으로 만난 완벽한 남자친구야. 사실 내가 이전 연애에서는 많이 집착하고 불안정해하는 모습을 보였었거든. 그런데 그거를 잘 고치지 못하고 내 성격 이해해주고 받아주는 사람도 거의 없었어. 근데 오빠는 유일하게 이런 내 상처 이해하고 집착하는 모습도 사랑하는 거라면서 아껴주는 사람이었잖아. 아버님이랑 어머님이 이혼한 것 때문에 네가 어릴 때 많이 힘들어서 그런 것뿐이야. 원래 사람은 갈등이 생기면 그 상처가 깊이 각인돼서 안전한 방향을 모색한다잖아. 관계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것도 이때까지 남자친구들이 신뢰를 못 준 까닭이니까 나는 안 그러려고 노력하는 것뿐이고. 어쩜 오빠는 이렇게 말도 이쁘게 할까? 내가 오빠에 대해서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더 깊이 빠지는 것 같아서 겁이 날 지경이야. 나도 사람이니까 완벽할 수는 없지. 나도 단점 한둘쯤은 있어. 어떤 단점이 있는 사람인데? 밥 먹을 때 당근이며 오이며 거른다는 거 말고 오빠 단점이랄 거 딱히 없는 사람 같은데? 나한테만 얘기해봐. 뭔지 정말 궁금해서 그래. 단점이 없다는 게 단점 아닐까? 야, 재미없는 농담을 하는 게 단점이었네. 잘 알았어. 회사 생활을 하다가 소개팅 어플을 통해서 만나게 된 남자친구는 너무나도 완벽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시아버지 될 분은 교수에 시어머니 될 분은 사업까지 운영하고 있는 것도 모자라 남자친구는 대기업에 다니고 있는 직원으로서 모자람이 없는 사람이었죠. 얼굴이 잘생긴 것은 물론 목소리도 좋아서 이런 사람이 아직까지 결혼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의심스러울 지경이었는데요. 그런 남자친구는 과거에 대해서 잘 이야기를 하지 않는 편이었지만 저를 소중히 아껴주는 것은 물론 결혼까지 하고 싶다고 말을 해왔으니 주변에서는 이런 복이 또 어디냐면서 칭찬이 자자할 정도였습니다. 문제가 있다면 저를 마음에 들어 하지 않는 예비 시어머니였죠. 저는 예비 시모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무엇이든 할 각오가 있었습니다. 어릴 적 부모님의 이혼으로 큰 상처가 있었던 저였기 때문에 완벽한 가정을 이룰 수만 있다면 그 어떤 고통이라고 해도 극복하고 싶은 마음이었거든요. 완벽한 배우자라고 생각되는 남자친구와 꼭 결혼을 하고 싶었기에 어떤 수모나 괴로움도 참을 생각이었습니다. 우리 집안이 뼈대 있는 집안이기 때문에 아무나 며느리로 들일 수 없는 건 알고 있겠지? 도휘 애비나 도휘야, 너 정도면 참한 며느리감이라고 칭찬이 자자하다만 내 생각은 그렇지 않다. 내 마음에 들려거든 지금보다 훨씬 더 분발을 해야 될 거야. 어머님이 말씀하시는 거 다 맞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배울게요. 저번에 말씀하셨던 요리학원도 다니면서 집안일도 하나하나 배우고 있어요. 일단 마음가짐은 똑바로 먹은 것 같구나. 내가 너 마음에 안 들어 했던 것도 기억에 담아두고 있고 괜히 신경 쓰는 거라면 잊어버리거라. 원래 내가 사람이 깐깐하고 한번 마음에 안 들었다 싶으면 어지간하면 인상을 안 바꾸는 사람이야.
그런데 너는 그나마 내가 달리 보려고 하고 있으니 한번 노력해 보라는 뜻이다. 어머님께서 저 좋게 봐주시니까 저도 열심히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요리 배우는 거 말고 엄마한테 청소하는 법이며 빨래며 많이 배우고 있고요. 그런 거 생색낼 생각을 하지 말고 조용히 하는 게 멋있는 사람이다. 나중에 네가 말해놓고 행동으로 보여주지 못하면 아무 의미 없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니? 꼭 행동으로 보여드릴게요. 믿어주세요. 그렇게 되면 우리 아들이랑 결혼을 하겠다는 얘긴데 결혼해놓고 막상 실망스러운 모습 보이면 어떡할 거니? 내가 너를 마음에 들어 할 수 있을 만한 확신을 줬으면 좋겠구나. 제가 어머님한테 어떻게 확신을 드릴 수 있을지 아직은 잘 모르겠네요. 말씀하시는 거 있다면 제가 충실히 따르겠습니다. 우리 아들한테 최근에 도시락 싸준 거 봤다. 그런데 맛있어 보이는 것들 범벅으로 도시락 싸면 보기에야 맛있겠지만 건강에는 좋지 않다는 거 알고 있겠지? 요리하는 법을 배우기 앞서 그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다. 너는 네가 낳은 아기한테도 해로운 가공식품들 낳자마자 먹일 거니? 아니요. 제가 어떻게 그렇게 하겠어요. 그런 마음이랑 마찬가지로 우리 아들을 대하라는 거다. 요리 같은 거 할 때 햄이며 소시지며 짠 음식들 넣지 말고 건강하고 맛있게 음식을 만들려고 노력해야지. 날 봐라. 이때까지 건강식단으로 잘 챙겨 먹고 잔병치레 한 번 없는 사람이야. 흑염소며 홍삼이며 몸에 좋은 것들 잘 챙겨 먹고 있고 운동도 꾸준히 하고 있다. 완벽하게 사람이 살 수는 없는 법이지만 완벽하려고 지향은 해야 된다는 거다. 어머님 보면 제가 배우는 게 정말 많은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까지 부지런하게 하는 게 정말 신기하고 부럽기도 하고 그렇네요. 아부할 생각이라면 글러먹었다고 말해주고 싶구나. 사람이라는 게 관성의 동물이기 때문에 해온 삶이 반영이 되면 자연스럽게 되는 거다. 네가 인생을 편안하게 살아왔고 나태하게 지냈기 때문에 이게 어렵고 부럽다고 말하는 거 아니겠니? 앞으로 요리 만드는 거 나한테 가지고 와서 검사받고 모자란 솜씨는 나한테 배우면서 익혀 나가도록 해라. 완벽한 모습 보일 때까지는 내가 결혼 허락 못하니까 그런 줄 알고. 좋은 집안에 시집을 가려면 이런 정도는 당연한 건가 싶은 의문이 들 정도로 깐깐하기만 한 시어머니였습니다. 저는 그런 시어머니라고 하더라도 남편 될 남자친구에 대한 애정이 워낙 컸기 때문에 얼마든지 받아들일 마음이었죠. 그런데 남자친구는 한 가지 의아한 점이 있었는데요. 제가 스킨십을 한다고 할 때 별로 좋아하지 않고 결혼 이후에 부부로서 진하게 애정을 나누자면서 항상 제 친밀감의 표현을 거부하는 태도를 보여왔죠. 나는 오빠가 좋아서 그런 건데 맨날 이렇게 거부하는 행동이며 말이며 너무 상처받는 거 알아? 난 오빠라는 사람이 나에 대해서 아껴준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정말 그런지 의문이 들 지경이야. 내가 분명히 말했잖아, 혜영아. 나 너 이 세상 누구보다도 아끼고 있고 소중하기 때문에 결혼 전까지 지켜주는 거라고. 결혼 언제 할지도 모르는데 오빠가 나 인정해주고 애정 표현해주면 좋겠다 싶어서 그런 것뿐이었어. 결혼이라는 중차대한 일에 확신이 필요하기 때문에 오빠한테서 그걸 얻고 싶었던 거라고. 무슨 마음인지 나도 잘 알아. 결혼 원하고 있지만 막상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 그런데 엄마한테 인정받으려면 우리가 이런 식으로 너무 가깝게 지내는 것도 위험할 수 있어서 그렇지. 그게 무슨 소리야? 어머님한테 인정받는 게 무슨 상관인데? 엄마가 많이 보수적인 사람이거든. 아빠도 마찬가지고. 결혼 전에 애를 가진다던가 스킨십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든가 하면 결혼 절대로 인정 안 할 사람이야. 행여 사고 쳐서 애 가지는 바람에 임신하게 되면 평생 원망할 거라고 하셨고 정말로 그거 실천하실 분이 우리 엄마거든. 솔직히 말해서 그런 생각 안 한 건 아니지만 어머님이 가끔은 너무한다고 느낄 때가 있어. 내가 며느리로서 열심히 배우려고 하는데 친해지려고 던진 말에도 정색하고 덤비실 때가 있거든. 그렇지 않아도 엄마가 사람들이랑 사귀면서 사소한 말다툼이며 갈등이 많았던 분이야. 아무래도 통제적이고 완벽한 인생을 살아오다 보니까 작은 실수라도 용납 못 하시는 것 같은데 네가 이해해줬으면 좋겠다. 나야 어머님이 어떤 캐릭터인지 오빠한테 들었으니까 이해하지. 그런데 나는 정말 오빠랑 더 친해지고 싶고 결혼 빨리 하고 싶은 마음이거든.
결혼 정년기도 늦춰지는 거 싫고 주변 친구들도 다 결혼하고 있는데 나만 뒤처지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안 좋아. 오빠 아이 낳고 알콩달콩 지내고 싶은데 나만 그런 마음인 거야? 당연히 나도 같은 마음이지. 그런데 우리 결혼 생활 앞으로 한참이나 남아있잖아. 그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지에 있어서 시작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 인내는 쓰지만 열매는 달다는 말 너도 잘 알고 있지? 조금만 더 인내하고 참아보자. 지금도 충분히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모든 것이 완벽한 남자친구는 이상할 정도로 스킨십을 거부했었고 이것과 관련해서 고민이 있었지만 남들에게 쉽사리 털어놓을 수도 없었죠. 그나마 제가 믿을 수 있는 친구 중 하나에게 이 얘기를 털어놓았더니 뭔가 의심스럽다면서 이상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소개팅 어플 통해서 만난 사람이라고 했잖아. 그런데 그런 사람이 스킨십을 거부한다는 게 되게 의아하고 신기한 일이긴 한데 보통 그런 어플 쓰는 사람들은 여자의 환장에서 이 여자 저 여자 만나면서 건드리면 건드렸지 지켜준다느니 하는 그런 표현들을 안 하거든. 나도 그것 때문에 한때 생각이 많아진 적이 있긴 해. 그런데 어떡하겠어? 오빠가 나 지켜주고 싶은 마음에 그런 거라고 그러는데 또 오빠가 소개팅 어플 설치했었던 거는 외로워서 그랬던 거고 마음 맞는 사람 있으면 친구라도 될까 싶어서 시험 삼아 깔아봤던 거래. 그 성격에 그 외모에 소개팅 어플 쓰면서 친구를 사귀는 게 목적이었다는 게 나는 이상해서 그렇지. 솔직히 말해서 나이도 너보다 3살이나 많고 말하는 거 들어보면 연애 경험이 영 없진 않은 것 같은데 과거에 대해서 얘기하지도 않는다며? 여자친구에 한 번 정도 사귄 적이 있었는데 그 뒤로는 일하면서 스펙 쌓는 거에 바빠서 정신이 없었다고 그러더라. 원래 그런 사람 있잖아. 충분히 연애는 할 수 있는데 자기 개발한다고 신경 쓰느라 연애 활동은 전혀 못하는 사람들. 아무래도 뭔가 수상하다. 네 남자친구 겉으로 보이기에는 완벽하지만 사람이라는 게 완벽할 수는 없는 거잖아? 뭔가 궁금한 게 생기는데 그걸 캐물어봤자 나올 것도 없는 것 같으니까 몰래 한번 핸드폰이라도 확인해보는 거 어떨까? 내가 요즘 많이 바빠서 그럴 시간이 부족해. 너 여전히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는 거 아니었어? 그린 쓱싹쓱싹 그리고 클라이언트한테 전달하고 돈 받으면 그만인 일이잖아? 시간이 제일 남을 만한 애가 시간이 없다고 하니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 저번에도 말했잖아. 어머님이 며느리로서 해야 될 소양들 가르쳐주시고 있고 요리 같은 것들 배우고 있다고. 그래서 정신도 없고 바쁜 요즘이야. 너 시어머니 될 사람도 참 극성이다. 아무리 사람이 깐깐하고 철저하다고 해도 요즘 미리 수업을 시키는 경우가 어디 있다고 그래? 이쯤 되면 그냥 결혼시키기 싫어서 일부러 회방 놓고 너 힘들게 하려는 거 아니냐? 처음엔 나도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진지하게 가르치시는 모습 보니까 그냥 사람부터가 완벽주의인 것 같아. 이제 간신히 나 마음에 들어 하시기 시작했는데 괜히 처지는 모습 보여서 실망시켜드리고 싶지 않아. 아이고, 완벽한 남자친구랑 결혼하려고 완벽주의자 시모 모시게 생겼네. 지금이라도 그냥 벗어나는 게 맞지 않겠어? 솔직히 결혼 얘기 네가 꺼냈는데 별로 생각 없는 것처럼 보인다며? 스킨십도 안 해. 결혼 생각도 없어 보여. 완벽한 남자친구라고 말하지만 내가 보기에는 뭔가 하자가 있는 사람 같은데? 아, 물론 기분 나쁘라고 하는 소리 아니야. 네가 힘들어 보이니까 하는 얘기지. 나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어머님이 언젠가 나를 인정하게 될 날이 올지 남자친구랑 맺어지게 될 날이 있기는 할지 걱정뿐이야. 행복해야 되는데 왜 나날이 심란해지는지 모르겠어. 네 아버지랑 어머니 이혼하고 나와서 다시 결합했었잖아. 차라리 안 맞는 부분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서로 미리 알고 헤어질 때 헤어지는 게 답인 것 같아. 말도 안 되는 소리. 엄마랑 아빠 이혼하고 재결합하기는 했지만 내가 그것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었는데. 중학교 때부터 엄마 아빠 이혼 문제 때문에 우울증 앓고 그것 때문에 학교에서 시무룩하게 있느라 애들한테 왕따 당한 일도 있었잖아. 나는 그냥 알콩달콩 지내면서 이쁜 애들 없고 그렇게 단란한 가정 꾸리기만 하면 더 바랄 것도 없어. 그러니까 그게 너무 이상이 높은 거라니까. 잡음 하나 없는 가정이 어디 있겠어? 그러지 말고 네 남자친구 한번 캐보자. 아니면 내가 좀 도와줄게. 너 시간 부족하다니까 내가 몰래 따라다녀 볼게. 아니 괜찮아. 괜히 일 버리고 싶지도 않고. 네 예비 시모인가 하는 사람도 내가 같이 캐볼게.
아는 사람 중에 이런 쪽 일 잘하는 사람이 있어서 나 도움받을 수도 있다니까? 네가 정말 힘들어 보여서 그래. 완벽한 사람 만나겠다고 언제까지 자기 자신을 힘들게 할 거야? 친구의 말이 맞다고 생각하면서도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었던 저는 결국 그 제안을 수락하게 되었습니다. 예비 시모나 남자친구의 완벽한 모습 뒤에 감춰진 허술한 면들을 알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렇게 마음을 갖게 된 것은 제 어릴 적 상처를 돌아보고 언젠가 맞을 매라면 미리 맞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이었는데요. 그런 저의 각오가 무색해질 정도로 예비 시모에 대해서 알아내게 된 것은 충격적인 것이었죠. 뭐? 어머님이 호스트바에 가면서 젊은 남자들이랑 놀아나고 있다고? 그렇다니까. 고상한 사모님인 줄 알았더니 문란한 사람이었네. 나도 알고 정말 충격이었어. 그러니까 너 앞으로 완벽한 며느리 되겠다고 무리하지 말란 얘기야. 설마 남자친구도 문제 있는 사람이었어? 문제가 있다면 문제가 있기는 하지. 그게 무슨 소리야? 어머님이 남자를 만나건 불륜을 저지르건 솔직히 그건 내가 알 바 아니야. 남자친구가 어떤 사람인지가 나한테 정말 중요한 문제라고. 네 남자친구 수상할 정도로 완벽한 사람이야. 취미라고 해봤자 조기 축구회에서 축구하고 이런저런 사람들 만나면서 동아리 모임 가지는 거 말고는 이상할 거 하나도 없는 사람이었지. 그러니까 오히려 더 이상하더라. 그게 왜? 오히려 건실하고 좋은 모습인 거 아니야? 특이한 게 있다면 여자가 있는 그룹은 절대로 가지도 않으려고 하고 섞이지도 않더라고. 아무래도 뭔가 새로운 거 알아내려면 네가 직접 파보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 이제 넌 어떻게 할 거야? 내가 뭘 어떻게 해야 하는데? 알아낸 사실에 만족하고 완벽한 남자친구라면서 믿으며 그냥 넘어갈지 아니면 네가 직접 더 캐볼지 선택해야지. 저는 남자친구가 완벽한 사람이라고 믿고 싶었지만 친구의 말 맞다나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다는 것을 저 스스로도 알고 있었습니다. 결국 저는 남자친구의 핸드폰을 몰래 확인해 보았는데 하나둘씩 이상한 점들이 보이기 시작하더군요. 카톡을 확인해 보니 남자나 여자나 할 것 없이 고루 친근하게 대하는 남자친구였지만 특이하게도 여사친들에게 답변을 제대로 하지 않고 조금 잘생겼거나 몸이 좋다 싶은 남자들에게는 친근하게 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걔 중에는 언제 또 한 번 놀러 가야지 하면서 뭔가 은밀한 비밀을 암시하는 듯한 대화들도 많이 보였었죠. 남자친구 말이야. 주로 어울리는 게 남자들이라고 했잖아. 그런데 친한 친구들이 매번 바뀌지 않았어? 맞아, 친구들이 매번 바뀌는 데다가 연령대도 다양한 것 같더라고. 처음 만나는 사람들도 많은 것 같은데 뭐 그렇게 사람이 발이 넓은가 생각이 들 정도였다니까. 남자친구가 놀다가 항상 들리는 곳이 어디였는지는 혹시 기억하고 있어? 보통은 술집 아니면 사우나 같은 곳이었지. 남자들 원래 운동하고 나면 목욕탕 자주 들리잖아. 참, 그런데 이상한 게 하나 있기는 했어. 이상한 게 있다니? 전에는 아무런 얘기하지 않더니? 내가 이렇게 캐묻기 전에는 나도 이상한 줄 모르고 지나갔었는데 큰 목욕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으슥한 데로 가는 게 참 이상하더라. 일반적으로 이쪽까지 와서 굳이 사우나를 해야 되나 싶은 곳으로 가는데 왜 그랬는지 나도 이유는 잘 모르겠고. 뭔가 알아내기라도 한 거야? 뭐 때문인지 나한테 얘기라도 해줘라. 확실해지면 너한테 얘기를 할게. 아직은 조금 더 알아봐야 될 것 같아. 그렇게 친구에게 후회를 기약한 저는 남자친구를 며칠 동안 몰래 미행하였고 덕분에 진실이 무엇인지 역시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그 진실을 알게 된 저는 당장이라도 남자친구의 따귀를 후려갈기고 싶을 정도였는데 이것을 모르고 있는 예비 시모는 저에게 연락을 해서 닥달을 해오더군요. 너 요즘은 왜 나한테 요리 배우러 오지 않는 거니? 내가 말을 하지 않아도 제깍제깍 나타나야 되는데 그러질 않으니까 궁금하더구나. 그래도 내가 너한테 연락 안 한 이유는 언제까지고 이렇게 뭉개고 있는지 궁금해서 그랬던 거야.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니? 제가 오빠랑 결혼하고 싶었던 건 완벽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그런 거였어요. 우리 엄마 아빠처럼 이혼할 일 없고 남은 평생 행복할 수 있을 사람이라고 생각해서요. 뭐? 너희 엄마 아빠가 이혼했다니. 그게 지금 무슨 얘기니? 들은 그대로예요. 엄마랑 아빠 예전에 이혼한 적 있어요. 지금은 다시 결합하셨지만. 근데 중요한 건 그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그 문제가 중요하지 않다니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너희 엄마 아빠가 이혼을 했다니? 그럼 보고 배운 게 이혼한 가정이나 할 법한 행동이며 말 아니겠니? 이혼한 가정이나 할 법한 행동이며 말이라니요? 지금 무슨 뜻으로 그런 말을 하시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요? 뻔히 무슨 말인지 알면서 모른 척 따져대는 지금 같은 행동을 말하는 거다. 그렇지 않아도 처음 볼 때부터 어딘지 싸한 기분이 돌더라니. 아니나 다를까 이런 하자가 있는 물건이었구나. 너 우리 집 며느리로 받아들일 마음 싹 사라져버렸다. 며칠 동안 코빼기도 안 보이고 요리 수업도 제대로 안 한 거야. 그러려니 하고 적당한 핑계 있으면 솔직히 용서해줄 마음이었다. 그런데 이렇게 하자가 있는 물건을 팔려고 드니 도저히 용서가 안 되는구나. 물건이란요? 제가 무슨 상품이라도 되는 것처럼 말씀을 하시네요. 세상 이치라는 게 원래 주거니 받거니 하는 관계다. 네가 내 아들 좋아하는 것 같고 정성이 갸륵해서 받아주려고 했었어. 그런데 너 하는 꼴이며 행동 거지를 보니 역시나 하자가 많은 것 같아서 하는 말이고. 닥치고 당장 꺼지거라. 너 같은 거랑 결혼 절대 못 시키니까. 당장 우리 아들에게서 떨어지란 말이다 이 거머리 같은 거사. 안 그래도 그럴 작정이었어요. 당장 꺼질게요. 뭐? 너 반응이 왜 이러니? 네가 하는 말이야 달갑다만 왜 그러는지 이유를 모르면은 앞으로도 찜찜할 것 같구나. 말은 헤어지겠다고 해놓고 나중에 딴소리 할 수 있으니 당장 왜 그러는지부터 말하거라. 아들이랑 헤어지라고 할 땐 언제고 참 바라는 것도 많으시네요. 정말 후회 없으시겠어요? 후회는 너같이 이혼한 가정 딸 받아들일 때나 하는 거고 우리 가정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완벽한 집안에 너 같은 하자 있는 애가 끼어들 뻔해서 그렇지 앞으로도 아무 문제 없을 거라고. 그래요. 원하니까 얼마든지 말씀해 드릴게요. 댁 아들은 이 남자 저 남자 안 가리고 만나가면서 물란하게 몸 섞어대는 동성애자였어요. 너 지금 고소 당하고 싶어서 미친 소리 하는 거니? 내 아들이 동성애자라고? 대체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네가 미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런 소리를 할 수가 있어. 그거야 댁이 좀 알아보면 금방 알 수 있을 일이죠. 호스트바에서 젊은 남자들한테 뿌리는 돈 조금만 아껴도 흥신소사람 쓸 수 있을 거예요. 너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니? 호스트바는 또 무슨 소리니? 정말 몰라서 모르는 척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알면서도 모른 척 하시는 거예요? 저한테는 알면서 모르는 척 하지 말라고 지적하시더니 이제는 본인이 그러시는 것 같은데요? 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고 이년아. 호스트바라니 내 평생에 그런 흉한 단어는 들어보기가 처음이구나. 처음인 사람이 그렇게 매일같이 시간 남을 때마다 교수 남편 내버려 두고 술 마시고 젊은 것들이랑 모텔까지 가셨어요? 그래도 어머님한테나 오빠한테나 고마운 거는 있네요. 남 부러울 곳 없다고 말하면서 완벽한 척하는 사람들 역시도 결함이 있을 수 있다는 거요. 오히려 완벽한 모습에 집착하는 사람들일수록 더 그런 문제가 심각할지도 모른다는 거요. 저도 엄마 아빠 이혼 때문에 사람들한테 더 집착하고 댁 같은 인간들이랑 가족이 되고 싶었던 거니까 많이 깨달았죠. 지금 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니까. 이 미친년아. 독사 같은 혀를 당장 뽑아버리기 전에 허튼 소리 하지 말고 닥치라는 말이다. 자꾸 저를 모욕하시고 물건이니 뭐니 이혼 가정이니 뭐니 헛소리 하신 거는 그쪽이 먼저 아니었을까요? 저는 물었던 거에 대답해줬을 뿐이고 앞으로도 그럴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가정 파탄 나기 싫으면은 입 닥치고 있어 이 미친 할망구야. 예,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입은 앞으로 다물고 있으마. 이때까지 내가 한 말에 기분 나빴다면 사과할 테니 받아주렴. 내가 꼰지르기라도 할까봐 이제서야 겁이 나나 본데 늘 당당한 척 굴고 좋은 집안이라고 자랑하던 댁도 별거 없다는 거 알려줘서 참 고마워. 미친 할망구야. 솔직하게 이 말 저 말 한 김에 한마디만 덧붙일게. 내가 배우라면서 만들어준 요리 더럽게 맛없더라. 그렇게 저는 예비 시모에게 모든 진실을 폭로하고 그동안 제가 받아왔던 서름을 한 번에 되갚아 주었습니다. 저는 그 뒤로 남자친구였던 쓰레기에게 미안하다는 사과를 들을 수도 있었는데요. 여자에게는 관심이 없었지만 부모님의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위장 결혼을 하려던 것이 목적이었다고 눈물과 함께 실토를 하더군요. 직장에 소문이 나는 것은 물론 이 문제를 놓고 어머니와 다투던 그 과정에서
아버지의 귀에 어머니가 술집에 남자들과 놀아나는 것까지 들어가 버려 가정이 파탄날 위기에 처한 상황이라고도 말했습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완벽할 것 같았던 가정이 파탄나기까지의 이야기였는데요. 본인들의 잘못에 대한 업보를 치르고 있는 것뿐이니 그런 나락으로 떨어지는 모습을 보고서도 전혀 불쌍한 마음은 들지 않네요. 사연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랜만이야 언니. 나야 민지. 뭐야? 민지? 나 분명 카톡 아이디 바꿨는데? 내 정보력을 무시하지 말라고. 무슨 용건인데? 와, 차갑게 구네. 그렇게 사이좋던 동생이 4년 만에 연락을 했는데 말이야. 사이 좋았던 건 4년 전 얘기고. 왜? 아무리 동생이라고 해도 전 남친 빼앗은 여자랑 어떻게 친하게 지내? 아, 벌써 4년 전이잖아. 이런 건 얼마나 지났든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그냥 너는 말해줘도 못 알아들을 정도로 또라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지? 너랑은 평생 엮이고 싶지 않다고. 우와, 너무해. 너무한 게 누군지 잘 생각해봐. 그 정도는 아니지. 용건 없으면 그만 연락해. 나 바쁘니까. 잠깐만. 엄청 중요한 얘기가 있어. 뭔데? 나 임신했어. 축하해. 뭐야? 하나도 안 축하하면서 그냥 인사말로 하는 건가 봐? 맞아. 뭐야? 이럴 때는 그냥 말뿐이라도 엄청 축하한다 뭐 이렇게 말해줘야지. 관심이 없는데 어떻게 그래? 아니 관심 가져야 할걸? 왜냐면 애 아빠가 서우니까. 뭐? 김서우? 그래, 언니 현재 남친 김서우. 그래, 축하해. 뭐야? 아니, 너무 충격받아서 말이 안 나와? 그러고 보니까 전에 뺏어간 승우는 어쨌는데? 걔랑은 옛날에 헤어졌어. 나름 돈도 잘 벌어서 괜찮다 싶었는데 갑자기 언니랑 헤어지자마자 회사를 때려치는 거 있지? 아, 그러고 보니까 누가 그런 말을 했었던 것 같네. 뭐 위에서 압박이 심하네 어쩌네 하던데 그냥 쉽게 말해서 근성이 부족했다는 말이지 뭐. 아니, 그건 명백히 네 탓이야. 왜? 승우는 내가 당시에 일하던 회사 거래처 사람인데 거기 사장님이 주선해주셔서 만난 거였단 말이야. 그런데 네 유혹에 쉽게 넘어가서 관계가 파탄났고 결과적으로 승우가 사장님 얼굴에 먹칠을 한 꼴이니까 당연히 돈은 그 회사에 있을 수가 없겠지. 아, 그런 거야? 뭐 이제는 나랑 상관없는 일이긴 하지만. 그렇게 따지면 나랑도 상관없지. 승우 얘기는 됐고 나 서호에 임신했다니까. 말 바꾸지 말고 현실을 좀 받아들여. 혹시 몰라 묻는 건데 서호 애가 맞긴 한 거야? 당연히 맞지. 내가 왜 언니가 있는 곳을 계속 찾아다녔는지 알아? 왜? 에이, 언니도 참. 승우랑 헤어진 후에 바로 다른 지역으로 이사 갔잖아. 나 언니가 힘들어하는 모습 더 보고 싶었단 말이야. 그렇게 도망가면 안 되지. 아빠랑 엄마는 언니가 어디로 갔는지 안 알려줘서 내가 찾는데 얼마나 고생했는데. 야, 민지야. 예전부터 궁금했었는데. 뭔데? 고등학교 때랑 대학교 때 나를 찾던 애들이 다 너랑 사귀었던 건. 아, 눈치챘구나. 네 짓이었어? 딩동댕. 언니 남친은 다 내가 빼앗았지. 뭐 언니랑 헤어지게 하는 게 목적이었으니까 한두 달 사귀다가 차버렸지만. 왜 그런 짓을 한 건지 물어봐도 될까? 알고 싶어? 응. 너랑 더는 엮이고 싶지 않으니까 물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그럼 말해줄게. 나 중학교 2학년 때 처음 고백했던 태양이라는 애한테 차였거든. 뭐야? 그게 이유라고? 언니가 좋다는 이유로 나를 찾다고. 근데 나는 걔 잘 알지도 못하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얼굴이든 몸매든 내가 언니보다 훨씬 더 나은데 왜 내가 차여야 하는 건데? 언니가 나보다 잘하는 건 공부 하나뿐이잖아. 그래서 언니가 나보다 먼저 행복해지는 건 절대 참을 수가 없어 난. 아주 철저히 방해해주겠다고 다짐했다고.
민지야. 여튼 그런 줄 알아. 서우는 내 거야. 서우랑은 안 헤어지고 결혼할 건가 봐? 뭐 그렇지. 30살인데 슬슬 결혼할 때도 됐지. 슬슬 진지해지지 않으면 나까지 불행해질지도 모르니까. 그리고 언니는 나보다 나이도 많으니까 이 사람이 제대로 결혼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 거 아니야? 내 복수는 이걸로 완성되는 거겠지. 그래. 뭔가 말수가 줄었네? 화났나 봐? 내가 먼저 결혼하게 돼서 미안해. 언니가 그렇게 좋아하던 서울을 빼앗아서 정말 미안해. 근데 내 잘못 아니다. 결과적으로 나를 선택한 건 서우니까. 모르는 것 같아서 말하는데 서우는 내 남친 아니야. 그딴 되도 않는 거짓말 해봐야 소용없어. 아니, 거짓말 아닌데. 계속 지져봐. 지져봐야 언니 입만 아플 뿐이지 뭐. 하여튼 이제 서우는 내 거니까 그만 포기하라고. 1년 후. 언니, 오랜만이야. 오늘 나랑 서우랑 결혼하는 날이야. 무려 1억이나 들인 결혼식이라고. 뭐 혼인신고는 작년에 했지만 아기 낳고 하려다 보니까 늦어졌어. 내가 언니보다 먼저 결혼해서 미안해. 아, 오늘이구나. 부모님은 오셨어? 안 왔지. 언니 때문에 완전히 영 끊겼잖아. 뭐 여튼 결혼 축하해. 우와, 또 시작이야. 화났으면서 쿨한 척 하기는. 아, 너무 재밌다. 그러고 보니까 애는 이미 낳은 거 맞지? 응, 건강한 남자애였어. 서운의 집안은 회사 경영하고 있잖아. 그래서 회사를 물려받을 아들을 낳아줬다고. 나도 엄청 사랑받고 있어. 그렇구나. 잘 됐네. 준비하러 가야겠다 이제. 안녕. 몇 시간 후. 보이스톡 취소. 보이스톡 취소. 언니! 좀 받아보라고! 뭔데? 내 결혼식 다 망쳐놓으니까 좋냐? 어? 갑자기 뭔데? 서프라이즈는 개뿔. 그딴 영상을 내보내다니 미친 거 아니야? 영상? 지금 어디냐? 아니, 진짜로 뭐라는 거야? 모른 척하지 말라고. 내 전 남친들이 나 욕하는 영상 짜집게 해서 틀었잖아. 어? 무슨 소리야? 당장 여기 와서 저 영상 다 거짓말이라고 설명하란 말이야. 아니, 네가 그렇게 말해봐야. 난 지금 해외로 출장 나와 있어서 거기 못 가. 뭐? 해외? 아니, 왜 해외에 있는데? 나는 1년에 4분의 1 정도는 해외에서 일하고 있어. 에? 뭐? 잘 모르는 것 같아서 설명해주자면 나 승우랑 헤어진 후에는 이사 가면서 이직도 했어. 그리고 그 회사에서 해외 출장이 잦은 부서로 배정받아서 해외를 자주 드나드는 생활을 하게 됐거든. 네가 오랜만에 카톡을 보냈을 시점에는 한국이었는데 사실 그날은 내 결혼식 날이었거든. 뭐? 언니 결혼했어? 응, 했어. 혼인신고 먼저 하고 결혼식은 사정이 있어서 좀 늦게 했어. 아니, 그럼 뭐가 어떻게 된 거야? 그럼 서우는 뭔데? 언니 남친이었는데 내가 빼앗은 거였잖아. 전에도 말했지만 서우는 내 남친이었던 적이 없어. 뭐? 그럴 리가 없잖아. 걔가 내 남친이라는 말을 대체 어디서 들은 거야? 어? 서우가 자기 입으로 직접 말했는데. 아, 그랬던 거구나. 아니, 뭔데? 서우는 스토커야. 뭐? 이 사건이 네가 서우랑 관계를 가졌던 시기랑 겹쳤던 것 같은데 걔네 가족 전체가 나를 스토킹했었어. 가족이 다 스토킹을 했다고? 걔네 집에서 무슨 얘기가 오간 건지는 모르겠는데 어째선지 내가 걔 약혼자로 알려줘서 한때 난리도 아니었거든. 그게 무슨 소리야? 서우가 강제로 자기 차에 태워서 없는 사실을 만들려고 하기도 하고 걔네 엄마가 내 집 앞에서 며느리의 마음가짐이 어쩌고 하면서 막 떠든 적도 있고 걔네 아빠도 약혼 선물이라면서 돈 봉투를 우편함에 넣어둔 적도 있고 물론 다시 돌려줬지만 여튼 그런 일들이 있어서
당시엔 남친이었던 지금 남편이랑 서둘러 혼인신고부터 한 거야. 그러다 처음으로 알게 된 사실인데 서호는 나를 30살이 넘도록 정조를 지킨 드문 여자로 인지했었나 본데 실망이야. 다른 남자랑 놀아난 여자라니 더럽네 라면서 나를 쉽게 놔주더라고. 아니 무슨 조선시대도 아니고. 아마 뭔가 자기 아내가 될 사람에 대해서 이상한 환상이라도 품고 있는 거 아닐까? 굉장히 삐뚤어진 사고이긴 하지만. 뭐야, 갑자기 그렇게 무서운 얘기 하지 말라고. 그렇게 치면 나는 서호가 처음이 아니니까 큰일 날지도 모른다는 소리잖아. 말 안 했었구나. 말을 안 한 게 아니라 굳이 말할 필요가 없잖아 그런 건. 근데 어차피 아까 그 영상 때문에 다 들켰는데 어쩌지? 아, 영상 말인데 그거 승우가 한 집 같던데? 뭐? 승우? 몇 분 전에 걔랑 함께 아는 친구한테서 연락이 왔었는데 승우가 단톡방에서 복수하고 왔다면서 네가 그 영상을 보고 나서 드레스고 뭐고 넋이 나가서 주저앉은 영상을 공유했다고 하던데? 뭐라고? 어떻게 한 건지는 몰라도 몰래 식장으로 들어왔었나 봐. 어떻게 좀 해봐. 난 이미 승우 연락처도 지워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아이, 좀 뭐라도 해보라고. 와, 근데 걔가 이렇게까지 하다니. 너 진짜 승우한테 엄청 상처 줬었나 보다. 아무리 그래도 결혼식 당일에 이러면 어떡해. 그만큼 너한테 원한이 있던 거겠지 뭐. 어떻게 좀 해봐 언니. 언니 전 남친이잖아. 미안한데 아까도 말했지만 나는 지금 해외에 있어. 부탁이야, 뭐라도 좀 해봐. 못해. 아, 이렇게 부탁하잖아. 동생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어? 내 행복을 방해해온 사람을 도와줄 의무는 없지 않아? 그러지 마. 그 후 당연히 결혼식은 중단되었습니다. 서호는 자신이 민지의 첫 남자로 알고 있었는지 바로 이혼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민지는 서호와 서호 부모한테서 걸레년이라는 소리를 들어가며 비난받았고 아들의 친권을 빼앗기고 쫓겨났다고 합니다. 하지만 민지에게 있어서는 거기서부터가 진짜 지옥의 시작이었습니다. 민지에게 애인이 생기자 어디선가 과거에 해온 짓이 또 소문으로 퍼지게 되어 헤어졌고 이사를 가도 민지의 행실을 적은 찌라시가 여기저기에 뿌려져 이웃들의 눈초리를 받았고 그렇게 다시 이사를 가면 또 똑같은 일이 반복되었는데 이건 다 승우의 짓이라고 합니다. 물론 부모님과는 이미 연을 끊은 터라 본가에 의지할 수도 없었고 민지는 그가 집착하며 벌이는 복수에 덜덜 떨며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